그 교수님께 양해를 말씀드렸어요. 네. 그 준비되었어요? Are you ready? 전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맡을 박야명입니다. 사실 저 걱정인 게 저희 목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가교육, 운동 전략, 여행 상품 일정 소개, 원가 계산. 이 틀에 다 움직여요, 우리 발표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벗어날 수가 없죠, 이 틀에. 맞죠? 그리고 저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앞에 있는 기수분들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베트남 자료를 다 이미 시장도 다 해주셔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과연 내가 그 이상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샘플본을 베트남 걸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무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앞 출전 받쳤어요. 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이거 많이 봤잖아요, 저희. 샘플본 받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시장 공부를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베트남 한국 방문 관객 수가 2017년 대비 4% 증가했다.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너무 잘해줬어. 홈쇼핑 방송 횟수가 베트남이 가장 많다. 이 통계자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저는 이건 감탄했어요. 아, 대단하시다. 우리 앞에 선배님 분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색깔을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이거 시장 조사를 했죠. 근데 말이죠. 이게 우리 여행사 1등의 그 포털 사이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베트남을 쳐봤단 말이죠. 근데 284개가 나와요. 그리고 현지 투어도 너무 잘 나와 있던 거예요. 싼 가격에. 이게 교수님께서 일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만의 구상을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심리가 이하 같았어요. 항상 복제품을 복사하는 이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내 색깔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한 게 그 틀을 다 저는 버리고 저 색깔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집중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집중해 주셔서 저의 최종적인 컨셉, 내 프레젠테이션 컨셉, 그리고 내 상품의 컨셉은 바로 소통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가 어떤 말을 했냐, 인바운드에서 MSRH라는 주장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 우리는 고객들에게 앞서 이 MSRH의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고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해야 되고, 메모리. 그리고 고객들이 해당 국가에 가서 스페셜을 느껴야 된다. 스페셜, S.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에는 낭만 있어야 된다. 로맨스.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힐링을 받아서 일생생활 다시 나아가는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힐링, MSRH. 이번에는 이 미시적인 관점을 떠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저와 상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님도 알다시피 지금 베트남이 은퇴 후 가장 생활비 적게 드는 국가 2위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최신 자료거든요. 중국 제치고 베트남이 최대 방문국으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통계 자료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져올 거는 우리가 너무 장밋빛 미래만 논의한 게 아닌지, 그래서 약간 이건 좀 어두운 면을 좀 사실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관객수 200% 증가했대요. 저 다른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 표가 무엇을 시사하냐면 패키지 여행은 줄어들고 자유는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여행사 이용한 하나턱에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선호 여행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사하는 바는 이거예요. 지금 시사. 해외여행은 느는데 여행사 이용객은 감소 추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계 자료 보면 다 관광객이 늘었다는 거예요. 관광객. 여행사 이용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좀 더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가을 경제 홈쇼핑 판매 밀려 탑 항공이 36만 폐업했습니다. 우리 알고 계시죠? 되게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저는 몰라 조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폐업의 인원 감축과 시청. 지금 우리나라 여행사가 많이 힘들대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작년 기준 보면 그 폐업한 곳이 무려 24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또 말씀드릴 게 저희가 지금 많이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지. 이게 지금 청원에서 뜬 건데요. 건전하고 상생 간의 여행업 전략 제한, 극딜에 달한 패키지 여행 홈쇼핑 광고와 홈쇼핑에서 행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발 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가 사실 이거 잘 몰라요. 홈쇼핑 어떻게 수익 구조가 나는지 저희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가 그걸 많이 좀 해봤어요. 지금 이 말은 저가 내일포 사장님, 내일경제 이진석 사장님들 저가 포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거 있는 그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홈쇼핑 영상토는 시장 점유율 확대, 지역 홍보,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해 여행사, 랜드사, 항공사 상품을 출시하고 부족한 비용을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구조. 그래서 원가를 훨씬 높이 각교로 판매하면서 1시간 수천만 원씩 광고비를 지불하고 설사 가상으로 그걸 서로 하겠다고 줄 서서 한 실태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그러니까 홈쇼핑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화영재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는 지금 마케팅에서 가장 여행사가 문제가 많고 고민하고 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고 여행사 면접에 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보니까 저도 약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판에 외국에서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곳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찾아가는 곳 있죠? 약간 호텔, 숙소, 업체 가격도 다 여기서 찾았을걸요? 저도 여기서 찾았어. 그러니까 아고다나 익스피디아에 솔직히 말했어. 우리가 아직 한 발 늦어요. 지금 우리가 뭐 홈쇼핑하고 있을 때 현지국이 이미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앞으로 여행업을 차대표를 이끌어갈 다 리더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홈쇼핑 그리고 약간 그런 패키지 영상품 좀 벗어나야 돼요. 심지어 저가 잘 찾다가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인재상은 뭐였냐면 외국어, 그날 역사, 문화 그런 것보다도 눈치빨이었대요. 딱 관광객을 보고 얼마나 돈이 있는지 그게 약간 그 인재상이에요. 근데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좀 많이 좀 늦춰져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때마침 지금 우리 플랫폼 그때 유격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플랫폼이 저가 4P 중에서 프라이스 프로덕트는 뻔한 말이고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은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이 일치하는 곳이 플랫폼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대표적 유튜브. 유튜브에 수익을 창출하지만 거기서 바로 수익 광고도 하고 그리고 자기 시민들이 자기 플랫폼에서 또 돈도 벌 수 있잖아. 그게 플랫폼 싸움 중이거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런 해외 여행업도 OTA에 밀려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을 접하고 있는 한국 지금 여행사가 어떻게 이겨요? 나도 솔직히 그거 이용할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때마침 주목해야 될 결정이 카카오가 여행업에 진출한대요. 이건 최신 뉴스거든요. 이거 3월 10일. 저 되게 기대돼요 사실. 설레요. 카카오가 어떤 혁신적인 걸 부를까? 예를 들어 핸드폰에서 기프티콘을 받는다 얼마나 편하지 않겠어요? 딱 핸드폰 들고 딱딱딱딱 돼버리면. 근데 아직 그 과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분명히 그때 위험한 접수에 우리 여행하게 일할 거잖아요. 이거 경쟁 상대 대인에 못 당해요 사실. 지금 우리도 약간 우리 이런 혁신적인 마인드로 가져야 되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나눔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진? 그때는 공감 많이 하던나 나한테. 지금 우리 서로 약간 나누는 시간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저가 그래도 약간 건강책을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여행 상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럼 그런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냐? 그 시대적이 가진 우리나라 가진 현재 문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대적인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저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다는 것이죠.
rồi bạn đã gặp rõ. 하려고. 근데 우연히 이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약간 이게 고고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베트남 고고열전에 베트남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하다가 약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 영감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 예전에 저 친구가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는 리기라는 친구인데 저한테 이런 말 1년 전에 뭐 제가 찾아가 뒤져가지고 갔는데 카톡은 저거 안 나왔더라고요. 어떤 말 했냐면 나한테 이게 이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니까 말을 난 한국 축구 이거 내가 설명해 드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조카가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그 조카가 베트남어를 배울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니는 한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베트남을 배우는데 얘는 어머니가 소통 어려울 거 아니야. 한국말로 하기에는. 근데 어머니가 좀 다 섞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근데도 베트남 말을 국어도 배울 생각이 없다. 약간 후진적이고 약간 좀 그런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가 와서 넌 베트남 역사도 알고 베트남에 좀 호기심이 많은 도 있으니까 네가 와서 설명 좀 해달라. 왜 베트남어를 배워야 되고 베트남 민족이 얼마나 무서워한지 그런 걸 좀 나하고 말해달라는 거야.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오버랩 되면서 현재 이슈화 된 우리가 가진 시대적인 문제는 근데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저 밖에 바로 나가도 베트남 사람 아까도 만났어. 그리고 길거리 가보면 약간 색깔 다른 교복 입은 학생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어떨까라는 저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진. 그리고 거기 다문화 겪는 편견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선입견들. 아직까지 솔직히 우리 어른들 보면 베트남 뭐 약간 후진국 보고 못사는 세대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다른 통계를 갖고 왔어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국적 비율 저 조사를 해봤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트남이 가장 많아요. 약간 여자를 봤을 때 남자 외국 남자는 뭐 뉴욕 이렇게 많다. 저는 약간 베트남 상품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비율 베트남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다문화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융합돼서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베트남 분들은 솔직히 계속 고향 못 갈 거 아니에요. 계속 한국에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약간 그들의 마음도 제가 헤아릴 수 있게 되면서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상품을 연결시킬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업이라는 직업이 연결이라는 키워드 연결해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나라와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해주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를 연결해주고 또 우리나라 문화랑 다른 문화 연결해준 직업 저는 여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저가 기획하게 됩니다. 상품명은 이거예요. 엄마 외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금 이 상품명인데요. 약간 그 우리 여기 현지에 있는 그 베트남 사람들 여행을 가실 약간 저가 그걸 구실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 괜히 여행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뭔가 좀 그러니까 친정집 가겠다 하면 사실 불편할 거 아니에요. 시고 가겠다 그러면 남편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이런 상품 구실로 그리고 아까 카톡에 봤듯이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베트남 부끄러운 나라 아니야. 너네도 정말 훌륭한 면 있고 그리고 너 좀 받아들이고 그 나라 역사에 대한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한번 연결해주는 손자 한번 안 봤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은.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상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패키지에 근거한 자유형 상품. 타겟팅은요, 다문화 가정 대상이고요. 그리고 구성인은 총 16명입니다. 4가족씩, 2가족씩 한 팀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상품 목적은 가족 간 소통, 가족의 회복,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체성 고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테마는 역사에 기반한 베트남 여행, 그리고 사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박 6일 동안 3일간 여행을 할 거고 3일간 할머니 댁을 제공하는 여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가능성을 봤냐면 자유여행 같은 경우는 호텔팩, 그래서 호텔만 제공해요.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요. 이것도 우리가 운송수단만 제공하면 돼요. 할머니 댁 가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3일 여행 왜 패키지냐? 하루 호치민 한 이틀은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갈 거예요. 특히 좀 이 말이 궁금하지 않아요?
네 가족이 두 가족 팀입니다. 저가 문화 대상을 지금 다문화 가족 두 가족 한 팀, 두 팀을 줄 거거든요. 두 가족씩 한 팀, 두 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향을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근데 그 고향이 저희가 왜 두 팀을 넣냐면 저희가 우리 다문화가 잘 모르잖아. 그 중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행 패키지 상품을 토대로 그 서로 약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베트남 여성도 친구들 없을 거니까 한국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베트남 약간 현지 사람 친구도 되고, 그 남자들 입장에서도 다문화 가진 그러니까 외국인 많이 가진 그런 공감대 형성도 되고, 또 아이들. 솔직히 아이들 약간 얼마나 차별받혀서 애제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까지 서로 아프고 서로 공감해줄 수 있는 아주 꽤 팀을 이뤄서 가자. 그래서 그 팀이 2대의 리무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2대를 나눴냐면 나중에 시골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골 지역이 누구는 되게 멀고 누군 멀고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놔야 돼요. 사전에. 그래서 이 나중에 리무진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행 상품을 소개할 텐데요. 호치민 중심으로 저가 준비를 했어요. 호치민. 왜냐면 아까 영상에 나온 분이 남부 사람이더라고요. 남부 사람. 그래서 이런 사전식을 바탕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혹시 여러분 베트남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베트남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저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저 베트남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딱 들어오지 않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명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 이런 거 다 알고요. 지금 인구에 내가 왜 밑줄을 걷냐면요. 인구가 지금 1억 명이 가까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간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1억 명이 되면 내수시장이 확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 명도 안 돼요. 5천만 도. 그럼 그만큼 인구가 많다. 그리고 특히 그 인구 중에 젊은 인구들이 많아요. 젊은 층들이. 그리고 쌍값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 베트남 진출하고 있고 이미 시장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 나라만으로. 그리고 현재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고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어 하나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베트남은 자국민이 만든 게 아니에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19세기 말 프랑스 선교사가 베트남 말을 말패로 표기해서 외국인이 만든 글자예요. 베트남 되게 우리나라 비슷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되게 식민지, 외세로부터 식민지를 많이 받아왔고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1000년 동안 지나가고 프랑스 100년 식민지,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겪은 나라예요. 그 와중에 자국민의 정신을 지켜고 있는 나라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뻔한 말이지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베트남 지금 이렇게 개방돼 있더라도 공산당체, 공산국가라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실수가 우리가 자본주의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기업 개발을 많이 하고 외국 투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대상자들을 자기 우리나라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이건 분명히 명확하고 그건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데 돈으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절대 그게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러나 1980년 도우미어 정책으로 문화를 개방했고 현재 경제 성장은 6.5% 7%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특징을 말할 건데요. 지금 저희 여행 가고 있는 여행. 배경 지식을 봐야 되니까. 저희가 이 나라가 민족적 자부심이 되게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아까도 말했어요. 1000년 동안 중국을 지배받았을 불구하고 자국민의 정신을 계속 지켜간 나라예요. 그리고 몽고가 아시나요? 몽고가 우리나라보다 지배하고 다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유일하게 베트남을 지지 못했어요. 얘네는 약간 지리적으로도 어렵고 말 타고 다니는 그런 막 환경도 아닐 뿐더러 얘네가 게릴라 전술 약간 그러니까 어디냐 그 밀림에 있잖아요. 베트남이 그 지배를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이긴 유일한 나라는 거 아세요? 거의 9년 동안 전쟁을 했으면 항복을 안 하고 끝내 이겼죠. 베트남이. 그래서 민족적 자부심이 매우 강해요. 그 프랑스에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를 직접.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어떻게 독립을 했냐면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가만히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이겨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거거든요. 이 나라는 아니에요. 자국민이 싸워서 피해를 흘리고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입니다. 활발합니다. 심지어 전쟁 때도 여성들이 총 들고 싸운 나라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 학생들이 여기서 총 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예비군 훈련처럼 학교마다 그런 훈련이 있어. 총 쏜 여자들이 다. 근데 그거 내가 안 냈는데 일부러. 그리고 저가 밖에 여행하다 보면 놀고 있는 사람 다 누군지 알아요? 다 남자들. 띵강띵강 누워 있는 남자예요. 근데 여자들은 다 일하고 있어요. 남자들만 오토바이 누워있고 막 당구 치고 여자들 활도 매우 활발한 사회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 아까 말씀하신 이게 지금 그냥 여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10년 동안 이거 최신 무기로 했는데도 결국 미국이 손들어서 뽕을 드는 나라.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 이제 데일을 국제 터널을 갈 건데 이 땅굴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생활을 해요. 이 좁은 굴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폭격기를 막 쏘고 또 밤에 나와가지고 또 게릴라 전술하고 또 폭격기 싸고 그리고 게릴라 여기 계속 생활하면서 그렇게 9년, 8년을 버틴 거예요. 그 와중인데 엄청난 한패가 됐죠, 전쟁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베트남 좀 연민이 많아. 이렇게 되게 희생도 많이 해.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베트남 가서 많이 좀 학살도 많이 했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일부 우리 더 보냈어. 왜냐면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음에 불구하고 우리 달러를 벌어오니까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했어요. 그 당시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한 목도 베트남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좀 성장한 면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베일을 가서 부치턴을 가서 약간 다문화 가정 대상자들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가 되는데 저 참고로 이건 다 추천이에요. 식사는 다 자유식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껴있잖아요. 자국민의 고향인데 저가 감히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뭐 그냥 패키지 상품을 데려갈 수는 없어서 우선 그분들에게 자국 나라에서 마음껏 먹고 싶은 자유는 제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추천은 해야 되잖아요. 야한 응원이라는 집은 저 베트남 친구가 추천해주는 곳이고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좀 고급스럽고 분이 좋아서 그 약간 저녁 식사는 이렇게 추천하시고 갔고요. 그 처음에 사이고 아니고 호텔에서 잠을 잘 텐데 여기는 좀 가성비가 좋아요. 25불이고 하루에 바로 옆에 여행자 거리가 있어요. 약간 좀 가성비를 맞추는 호텔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호텔 조식을 먹고 또 전쟁 박물관 갈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거냐면 여기는 숨길 수 없는 전쟁기로 보관한 것, 학살된 민간인, 화재나 고엽제는 피해 사례들, 전쟁의 참상과 인권적 베트남 전쟁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한국군에 대한 실상도 많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학살을 많이 했는지. 이 사진 제가 왜 올렸냐면요. 이 사진은 프리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활동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린 거예요. 이 사진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통일군에 대해 설명할 텐데 원래 프랑스 식민자의 1868년에 저던 프랑스 총독 관저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관저 지휘본부로 사용됐습니다. 현재는 박물관 개방되어 회의실, 집무실, 응접실로 물론 이건 작전본부였던 지하 벙커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지금 사이본 부대거든요. 베트남인데 미국 베트남 남북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종결날 약간 이걸 대통령실이거든요. 이걸로 약간 다 부시고 들어간 약간 상징성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통일군이었고 통일을 바꿔놨고 그래서 약간 상징성 있는 곳이다. 이 계기로 이제 베트남 남북 전쟁이 종결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노르다툼 대성당 중앙우체국 이제 갈 건데 여기도 이제 프랑스 건축 약간 영향을 다 받은 곳이에요. 6년 동안 다 프랑스 영향을 받았어요. 다. 여기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살짝살짝. 이건 약간 이것도 프랑스 건축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는 호치민이라는 지도자인데 이것도 말하면 너무 길어. 호치민은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존경만 있는 지도자예요. 호치민 지도자가. 되게 또 검소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희생하신 분이에요. 저 되게 존경하신 분. 비록 공산 국가이지만 인력을 떠나서 지도자로서는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이분이 9월 1일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9월 2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기 베트남 강복절 날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마침 딱 조국의 독립, 통일에 대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돌아가셔도 9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지금 이분은 되게 베트남 동에 보면 화폐로도 많이 나와요. 되게 베트남의 국부이자 영웅이자 그 다 모든 거의 존경을 하지만은 남북 전쟁 있죠. 남부 사람들이 오히려 거의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였잖아요. 북부는 사이버 공산주의고 남북국가 망하면서 미국으로 많이 가요. 피난 간다. 왜냐면 학살해버리니까 약간 베트공들이 다 자기 자본주의 사나요. 그분이 베트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베트공 사람들이 이 사람 싫어해.
이 사람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됐다. 호치민. 제가 이거 왜 하려냐면 오픽 베트남 시험 보는데 나 자랑하려고. 나 너네 역사를 바꿔야 돼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막 웃더라고. 자기 밥 별로 안 좋아한다고. 바꿔 때문에 경제 지금 베트남 가난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베트남, 그 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요. 그 점심식사는 분짜 145를 추천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음식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의 입맛이 맞는 게 좀 분짜인 것 같아요. 약간 고기에다 볶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되게 이게 입맛에 좀 맞지 않을까? 고수향도 잘 안 나고. 사실 저희가 근데 너무 지금 딱딱한 주제로만 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가족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너무 딱딱하죠. 약간 역사 말하고 그냥 뭐 학살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살고 사이공 동물원 식물원인데 이곳에 호치민 근처거든요. 약간 129조 590만 동물이 있고 1839에 수목이 달리게 있다. 심지어 백호도 있어. 백호.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리고 저 사실 저도 여기 안 가봤어요. 사실 저 동물 별로 좀 그래서. 근데 수기를 보니까 이게 제일 재밌었대. 어렸을 때 이게 볼만한 게 제일 많고 우리나라보다 스케일이 나요. 그러니까 열대우리가 약간 뱀도 많고 이것저것 막 체험할 게 많다는 거니까 아이들이 가기에 되게 좋겠다. 그래서 어기를 잡아갔고요. 그리고 밤에 오페라하우스 A쇼가 있는데 저희 밤에 이걸로 구경을 하고 이것도 좀 볼만한 것 같더라고요. 1시간인데 좀 비싸요. 한 35,000원 되나? 그러니까 그 베트남 물가 비싼 거예요. 약간 이렇게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저희 호텔이 여행자 거리 옆에 있으니까 여행자 추천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저기 다문화 가정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좀 남자들이 해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맥주 거리 가서 이런 힘내 좀 나누고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탕 같이 보충 서로 나누고 약간 우리 패키지지만 같은 팀원들이잖아요. 약간 그런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걸 아침 식사 조식을 하고 이제 붕따오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호치민 공항 때문에 저희 호치민을 잡았고요. 물론 붕따오 말고 다른 도시들도 많아요. 약간 무이녜, 사막, 그리고 사파, 뭐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멀어. 솔직히 저는 가요. 저는 젊은 사람. 근데 대상이 누구라고요? 약간 아빠, 엄마. 또 아빠가 자기 아이들 데리고 막 여행 막 장거리 가는 무역이고 사실 되게 귀찮거든. 우리들은 가죠. 막 5시간 타고 막. 근데 그래서 세단 거리지만 약간 좀 여행지의 낭만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닷가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꼭 가야 돼서 약간 붕따오로 잡아왔습니다. 거기 저희는 리무진 2대로 가지고 구인들과 붕따오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붕따오 이제 본격적인 자유투어예요. 여기 패키지 일정이 전혀 아니에요. 다 자유투어. 여기 해변 도시고 정말 저도 갔다 왔고요. 근데 추천하는 곳은 저가 있어요. 점식사 여기 되게 저 베트남 바이킹 원어민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줬거든요. 여기 식당은. 그래서 여기 꼭 가봐야 된다. 여기 꼭 데려가고 싶어요. 비록 베트남 사람들이라도. 근데 알아서 갈 거예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여기 바잉새우가 되게 유명하고 여기 이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게 뭐였더라? 바잉새우? 아무튼 이거 엄청 맛있어요.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여기 점식사를 하시고 저가 그래도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추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가 원하는 곳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 가보면 바로 테마파크라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데 타면서 붕따오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있고 가보면 놀이공원 있단 말이에요. 놀이공원.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힘들죠. 그러니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사실 이거 약간 아이들을 위한 곳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성 추천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보면 예술이 바로 보이거든요. 예술이 가보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별로 올라가도 그저 그래 힘들어. 솔직히 말해요. 힘들더라고요. 뭐 추천이죠. 추천. 그러니까 알려좀 드려야 되니까 예술성이 있대.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예술이 왜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미국 군대 전쟁했잖아요. 이렇게 프랑스 약간 뭐 휴양지였대요. 미국 휴양지 약간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이나 미국 약간 기독교인들을 세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고요. 근데 여기 또 TV 별장인데 여기는 약간 간단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추천을 가깝고 여기는 프랑스 점유 당시 프랑스 총독의 별장을 지어져 있고 뭐 화려한 유럽풍 건물, 희유의 대통령이 재건축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내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자유예요, 자유. 근데 가장 더 추천한 곳은 여기 바로 숙소에 있어도 돼요. 전 솔직히 여기 다 갔다가 세 번 다 갔다 왔는데 여기가 제일 최고더라고 개인적으로. 힐링 쉬고 여기 얼마나 예쁘고 비치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 붕따오에서 최고 고버트를 잡았거든요. 일부러 약간 여기 힐링 타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들 너무 돌아다녔으니까 나이 많잖아요 다들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놀아서 여기 힐링 좀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 바닷가도 바로 앞에 해변가랑 여기 힐링을 갖길 바래 그래서 이렇게 짰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보통 해산물 거래가 되게 유명한데 여기 저 추천이다 추천 여기 많이 해산물을 이렇게 골라서 제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남부 사투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저거 먹어봤는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뭐 시키지도 않는데 아무튼 재밌는데 참고로 베트남 아내분이 있잖아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 골라서 잘 먹겠어 싸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거 이런 거 뭔지 알아 이게 그거 다막 다 달라고 했지 그게 아무튼 근데 베트남 현지 아내분이 있으니까 알차게 먹을 수 있을 거다 저기서 그 다음으로 아침 식사 조식 다음날 내외제 조식을 하고 아무리 호치민의 역사, 테마 박물관, 붕따오, 힐링, 낭만이 떠나서 가장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자신의 고향인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집 가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할머니 댁으로 이제 각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D4일, 5일, 6일 할머니 댁에서 보낼 거예요. 개인 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랜만에 장모님도 만나고 손자들도 베트남 할머니 거의 만나보기 힘들 거지만 이번엔 좀 만나봤으면 기회를 좀 제공드리자. 자유여행에 포함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비행기 시간표가 6일날 보면 거의 밤 비행기거든요. 사실 저 밤 비행기 보면 되게 피곤해요. 타반이 싸. 근데 고민하는데 그래도 밤 비행기 잡은 이유가 어떻게든 우리 베트남 여성분들이 자국민은 오래 있었으면 좋겠던 바람에서 좀 오래오래 더 있기를 바라서 약간 베트남 밤 비행기를 잡은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할머니 댁을 해서 내가 소외 오붓한 가족에도 회복하는 게 저의 상품의 이제 목적이고 이제 저희 상품의 뜻입니다. 이틀 동안 이제 떤떤역 공항에서 20일까지 착륙을 해서 이 서울 11시를 타고 가게 여행을 이제 막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11시 40분에서 일부러 그 잡은 거예요. 오랫동안 더 있게 하려고. 근데 저 수사분석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저의 상품의 한계점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한계점 뭐냐면요. 호치민, 여기 남부 호치민 이 극순환 대상자들로만 지금 상품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중에 이 북부, 중부가 아닌 이 남부 쪽. 근데 저는 그게 저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약점. 하지만 저 가능성이 있다 봐요. 저희가 16명을 그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 4명이에요. 베트남 여성분들 4명. 4명을 남부로 모이는 건 되게 별로 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상품이 만약 성공을 했다. 그러면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달라, 납작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기 근처에 사시는 베트남 여성들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또 여기 또 후에 단양 그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저 상품은. 그리고 심지어 계속 또 한우 하이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원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 이 상품을 대박을 쳤다. 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 베트남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캄보디아 상품이 이런 테마를 가지고 또 라오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언제든지 저 응용 가능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품. 그리고 이제 상품 개요를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짧게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할게요. 저의 세부 내용은 엄마 외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런 상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5박 6일이고요. 이내 16명 전용 차량. 그리고 가장 저의 상품이 다 짬뽕돼 있다. 패키지 상품과 자유여행과 그리고 그 이상 할머니 댁 방문이라는 게 짬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원가 견적서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행기 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번 예약 프로그램 보니까 거의 60만 원, 이렇게 비싼 거예요. 솔직히 베트남만 60만 원. 근데 제가 이게 날짜가 4월 20일이라서 찾아본 날짜는 3월 30일이니까 좀 비쌌어요, 사실. 베트남 항공인데도. 그러니까 비행제도 아니고 약간 저가 말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다이노 아미고 호텔은 좀 약간 가성비를 많이 받고요. 여기 지금 붕따오 인페리얼 호텔은 5성급 호텔인데도 약간 좀 방 하나에 지금 이 가격이거든요. 충분하는. 근데 이걸 어디서 잡았는지 알아요? 아까 저 말한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거기서 상품을 가장 싼 가격으로 이렇게 검색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할인해 주겠다. 거기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나 여행 사업에 일할 곳이지만 어떻게 저희 경쟁사에서 그걸 자료를 알아본다니까요. 저희가 좀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좀 자각을 하고 앞으로 더
혁신 쪽으로 여행 상품을 개발해야겠다. 그런 다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사는 다 자유식입니다. 근데 파전 전 추천을 다 했어요. 베트남 현지인 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항에 이제 렌트값을 제가 받는데요. 이건 자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찾아서 올린 거거든요. 버스게이트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딱 안 나왔더라고요. 호치민 관광도 하면서 약간 또 떤턴령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약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게 10만 5천 원이니까 한 대가 1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이 가격을. 그리고 투어비 약간 뭐 7,000원, 뭐 통역 입장 이런 게 있고요. 여행제품 5,000 원대에 있어도 지금 상품 가격은 87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수학 질문.